자음하고 모음, 그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돼 있는지를 설명한 표야. 먼저 모음 체계표를 할 건데, 자, 요즘은 이런 걸 많이 내. 혀의 앞뒤의 위치. 앞, 전, 뒤, 후, 전설, 후설. 그러니까 혀의 앞뒤의 위치가 앞쪽이면 전설 모음, 뒤쪽에 있으면 후설 모음이라는데 이름이 있어. 또 예명이 있어. 닉네임. 이 모음이라고 해. 후설 모음을 우 모음이라고 해. 그래서 전설 모음에는 모두 이가 들어가. 알았니? 네. 이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가 들어가는 게 전설 모음이고, 저 우 모음은 후설 모음은 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구분하면 전설 모음에는 이가 모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 기준은 요걸 이렇게 괄호로 넣고 여기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요즘 많아. 그래서 입술은 한자로 하면 입술 순자에 순. 그러니까 여기서 평평한 입술, 둥근 입술, 평평한 입술, 둥근 입술의 모양으로 발음을 하는 거야. 이해됐냐? 무슨 말이지? 그래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전설에도 후설에도 평순과 원순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원순 모음은 얘를 원순 모음이라고 부르거든. 원순 모음. 오나 우 얘네들은 동그라미 입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원순 모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가 붙으면 전설이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평순과 원순, 평원, 암기 코드, 입술 모양이 이렇게 평평하고 둥글고, 그다음에 혀의 높이는 네. 높으면 고지요, 낮으면 저지요. 됐지?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입이 점점 커져. 이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외웠는데 헷갈리면 입이 점점 커져. 예를 들어볼까? 우 한번 발음해봐. 그 다음에 오 한번 발음해봐. 오가 더 커. 알았니? 오. 봐봐. 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없어요. 자, 그러면 모음 체계표에 나와 있는 10개의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하는데, 단모음의 특징을 얘기해 줄게. 뭐냐면 얘는 처음에 발음할 때, 그 다음에 쭉 해서 마지막 발음할 때까지, 그렇지, 입술 이런 거 안 변해. 그냥 처음에 끝까지 그대로. 알았니? 그대로. 그러면 이 단모음 말고 이중모음 있거든. 나머지 이중모음 얘네들은 처음에는 오 하다가 에 이런 식으로 입술 모양이 바뀌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요것만 알아도 단모음화 10개. 자, 보세요. 사진 찍을 때 우리 스마일 치즈 김치 하지. 네. 이유는 전부 입술이 평평해지는 거야. 자, 김치부터 외울게. 김치, 스마일. 됐지? 얘네들 모두 평수냐? 그래서 사진 찍을 때 김치, 스마일. 알았지? 그 다음에 외울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부터 외울게. 우하고 오 중에서 입이 점점 커지는 건 오라 그랬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고모음, 우, 중모음, 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만 붙이면 고모음이 되는 거야. 전설. 알았지? 네. 그러면 똑같이 다 한번 해볼까? 뭘 해보냐면 네. 여기도 이. 됐지? 네. 그래갖고 요거 그대로 오는 거야. 알았어? 위, 왜. 됐지? 네. 그 다음에 어하고 아하고 발음해봐. 아가 크지? 네. 그러니까 얘가 저모음이 되는 거야. 여기다 이만 딱 붙여주면 전설모음이 되는 거지요. 이해됐지? 네. 그래서 이 10개를 까먹으면 이런 식으로 외우고, 까먹지 않게 머릿속으로 딱 사진처럼 딱 찍어 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10개는 네. 개수를 세면, 저 선생님 볼래? 이거는 아플라스 2처럼 보이지만 한 개. 알았어? 한 개.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한 개야. 한 개짜리. 자, 그래서 모음 체계표, 혀의 최고점의 위치, 앞뒤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전설, 후설, 입술 모양으로 평원, 병원, 그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 고중저, 저모음이 제일 입이 크게 벌어진다. 이렇게 해서 모음 체계표를 확실히 알아두면 돼. 알았지? 네. 이거 말고 이제 자음 체계표로 가자. 자, 이번에는 모음
체계표로 끝나고 자음 체계표로 넘어왔지. 자음 체계표 한번 볼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이 중에 소리 나는 위치. 이건 발음 기관의 위치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 이 방법은 안 울림이냐 아니면 울림이냐. 됐죠? 자, 그럼 선생님 봐봐. 뭐냐면 안 울림에서 이렇게 딱 바뀌었어, 소리가. 그러면 이거는 소리 내는 방법, 조음 방법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조음 방법. 고등학교 가면 조음 방법으로 배워. 요거는 조음 위치 이렇게 배우거든. 지금은 아예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물 이거 발음하세요. 그러면 국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기억이었던 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응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기억이 뭐로 바뀌었냐면 이응으로 바뀐 거지, 그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봐봐. 조음 위치는 그대로 여린 입천장 소리. 조음 방법은 여기는 파열음에서 딱 갔더니 콧소리, 즉 울림 소리로 이렇게 바뀌었잖아. 조음 방법이 바뀐 거죠. 조음 위치는 그대로. 조음 방법은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다? 안 울림에서 울림 혹은 파열음에서 콧소리. 콧소리를 비음이라고 불러. 비음. 아예 이것도 알아도 이건 유음이라고 불러. 이건 고등학교 때 용어지만 지금 알아두는 게 더 좋아. 알았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음 체계, 자음 소리 나는 위치하고 소리 나는 방법 이걸로 구분했는데 이제 한번 외워보자. 뭐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안 울림 소리에는 세 가지가 있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자, 암기 코드는 뭐냐면 파열음은 파도 연락에 치는 바닷가라고 하는 거야. 바닷가. 알았니? 파도 연락에 치는 데가 어디야? 바닷가. 됐지? 그래서 쌍비읍, 된소리, 비읍, 거센소리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얘네 셋은 모두 파열음이다. 무슨 음? 파열음. 파열음. 그 다음에 마찰음은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마술만 해도 마술. 자, 마술은 뭐냐면 마찰음, 마술 이렇게 외워도 얘는 근데 거센 소리가 없어. 거센 소리가 없는 대신에 여기 목청 사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걔는 근데 예사랑 된이랑 거세. 그렇지. 얘는 예사 소리고 얘는 된 소리인데 거센 소리가 없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마찰음에 히읗이 들어가네. 그래서 세 개가 되는 거야. 알았니? 얘는 세 개 다 돼요 그러면? 얘가 다 마찰음이야. 그러니까 히읗을 물어보면 마찰음 중에서 목청 소리, 목청 사이 이렇게 부르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히읗은 마찰음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마술은 왜 외워뒀어? 마찰음에는 시옷이 들어가니까 마술. 중간에 끼는 게 파열음하고 마찰음 사이에 발음하는 게 파찰음이야. 파찰음은 뭐 정찰 때 하는 정찰 하면 찰자 들어갔지요? 지읒이 들어갔네. 그래서 정찰을 외워두면 돼. 그래서 여기 암기 코드는 파도 연락에 치는 바닷가, 정찰, 마술. 그렇게 해서 안울림 소리 다 알아두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소리 나는 위치가 중요하니까 볼게. 조음 위치. 입술 소리. 입술. 이걸 순음이라고 하는데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음의 개수를 한번 볼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14개잖아. 뭐가 빠졌어? 된소리가 빠졌지? 된소리는 얘네들이 된소리인데 얘는 기본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자에 포함이 안 되고 자음의 기본자는 14개, 모음의 기본자는 10개. 그래서 20넉자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 자음 체계 외울 때는 실제로는 19개지만 이 19개가 다 기본자는 아니고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얘는 기본자에서 빠진다. 그 다음에 모음 10개는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이 10개. 그래서 기본자는 20넉자. 알파벳은 26, 우리는 24.
자, 잘 생각해봐. 26개 가지고 글자를 만들지? 네. 우리 24개 갖고 만들지? 네. 어느 쪽이 가성비가 좋아? 24. 24개가 좋지. 24개로 다 하니까.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 배운 거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기본자하고 된소리, 거센소리까지 해가지고 입술이냐, 잇몸이냐, 센이냐, 열인이냐, 목청사냐 그걸 외웠어. 그럼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콧소리, 비음하고 흐름소리, 유음을 볼게. 비읍하고 비슷한 게 미음이야. 알았니? 네. 그러니까 이건 입술 소리에 해당되는 거야. 잇몸 소리는 디귿하고 니은, 그 다음에 기역하고 이응.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얘는 같은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외국인이 혹시 물어보는 거야. 야, 왜 기역을 이응으로 발음해? 아, 이거는 소리 내는 방법만 다른 거지. 사실은 소리 내는 위치가 똑같아. 편하게 발음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네. 그거 물어봤는데 까불지 마. 그냥 그렇게 발음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역하고 이응은 조음 위치가 같아. 센 입천장 소리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센 입천장이니까 위치가 같으니까 그 보기에는 다른 소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소리라고 얘기하면 되고 편하게 낸다. 기역보다는 이응이 편하다. 그래서 이응으로 바뀌는 거야. 원래 우리는 발음하기 편하게 이 좋은 방법이 달라져.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콧소리하고 흐름소리. 우리가 이걸 두 개 합치면 울림소리라고 하는데 울림소리는 우리나라 글자의 울림소리는 자, 외워두세요.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야. 막히지 않으니까 다 울림소리야. 네. 여기다가 노랑 양말 혹은 나라 마음 아니면 노란 마약 아무튼 어떤 거 해도 돼. 그러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울림소리란 말이야. 이 중에 리을만 유음, 흐름소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자음 체계표를 달달달 외워서 요걸 그대로 적어 놓으면 질문에 그냥 쉽게 답할 수 있어. 빨리 하냐 늦게 하냐의 차이지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표를 그대로 그리면 돼. 그러니까 한 10번만 그려봐. 매일같이 열흘만 그려보면 나중에는 다 외워진다고. 알겠지? 그래서 특히 이렇게 요즘에 자주 나오는 요 기준들, 소리 나는 위치, 이거는 고등학교 가면 좋은 위치라고, 소리 내는 방법,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기준을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기준도 잘 알아두고요. 특히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고요. 대신에 마찰음이기 때문에 목청 사이에 나오는 히읗이 하나 들어가서 3개가 된다. 이것만 까먹지 않으면 돼. 이 자음 체계, 모음 체계의 암기였어. 알았지?